쓰레기 운반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집안 장판 수리를 하고 비닐 장판을 쪼가고 쪼가리 나머지를 갖다가 전부 재활용 봉투에다 넣어 가지고 쓰레기를 모아놨는데 그것이 재활용이 아니다라고 전부 내버리고 가는 거래요. 그래서 다시 불러서 가져가라고 불렀더니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길래 도시과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도시공사에다 전화를 하니까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해서 또 여수시 도시미화과에다 전화를 하니까 확실한 걸 알아보고 전화를 준다더니 아직 전화가 없어서 환경부에다 전화를 하니까 그 틀림없이 재활용 쓰레기가 맞다고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까지 붙여가지고 그렇게 격려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여수시에서는 어떤 방침이 그런지 왜 재활용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가져가 가지고 전부 땅속에 집어넣어버린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다 그러니 인원을 충원을 해서라도 재활용 쓰레기를 분명하게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재인 열사의 기념관이 2012년 5월 7일에 중경을 봤으면은 그 용변이나 이런 애로사항이 편히 할 수 없는 여건에 있기 때문에 발양심을 하루속히 건립되도록 부탁을 드리면 고맙겠습니다. 만덕동 주민센터 정윤아님을 칭찬하려고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기 위해서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름이 서점렬입니다. 근데 서점열로 되어 있거든요. 니을이 이응으로 되어 있었는데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름이 틀립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기에 참 그것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은행일이라든지 또는 보험 또 병원 이런 데서 계속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그러냐고 그러시면서 정윤아님께서 그러냐고 그러시면서 막 뭘 찾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그런 시간이 상당히 지체가 돼서 그냥 먼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저를 주시길래 그걸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한 1시간 남짓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화가 울려요. 그래서 핸드폰 전화를 받은데 어디 일반 전화더라고요. 받아서 여보세요 했더니 제 정윤아님입니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조금 전에 가족관계 증명에 뜨면서 이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셔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해봤더니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너무 고맙죠. 이제껏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시더만 제가 제 본적지인 나주 봉황으로 면사무소로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도와주시면 너무 고맙죠. 그래서 그분께서 직접 봉황 면사무소의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시고 또 그분께서 통화를 하시면서 뭐라냐 그 담당자께서 아마 선생님께 전화가 갈 겁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이러는 사정으로서 이름이 고쳐졌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내 이름을 제가 찾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이렇게 나올 때 대접받고 나온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이 정윤아님 이런 분이 많이 있다면 우리 시장님이 늘 하시는 행복한 도시 여수건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수시 가로수 등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수를 대표하는 관광지는 오동도이고 일반 관광객들이 오동도로 왔을 때 또 생각하는 게 동백나무입니다. 이렇게 여수를 상징하는 동백나무를 여수시 일원이라든지 주변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수시의 가로수라든지 공원, 조경수 등의 동백나무 식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백나무의 장점은 여수시를 상징하는 나무와 꽃으로서
여수 시민이라든지 관광객들한테 자연스럽게 여수시 상징물을 알릴 수가 있고, 둘째는 여수시 기후에 가장 적합한 식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셋째는 그 겨울철에 그 동백꽃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타 지역의 얼음이라든지 눈꽃 축제와는 차별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동백나무에서 나는 씨를 활용해서 동백기념이라든지 2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여수에서 케이블카가 완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케이블카를 타고 갔을 때 자성공원이라든지 돌산공원에 동백 군락지를 이용해서 하늘에서 내려보는 그 동백 숲을 보여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여수시에는 저희들이 영세하게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세한 업체들이 홍보나 이렇게 광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없는 것 같아요. 소규모 업체들이 어디 나와서서 광고나 홍보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광고를 해보려고 이제 프랜카드라든가 이런 거 하려도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교차로 이런 걸 하기도 사실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소규모 업체들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데, 타도시 같은 데 이제 서울이나 이런 큰 대도시, 광주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컨벤션 센터라 그래갖고 거기 공간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부스를 만들어서 아주 저렴하게 임대를 하는데, 그것도 어떤 행사를 취합니다. 어떤 큰 행사를 한번 취하면서 와서 너희들 여기 와서 홍보를 하고 너 업체가 잘 될 수 있게끔 광고를 해라. 근데 여수시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타지에서 20년을, 제가 원래 고향이 여기인데 20년 정도를 외지에서 경상도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여수 제가 내려온 입장에서는 왔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떠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 고향인데도. 타 지역 같이 여수시도 좀 타 지역에 좋은 본보기를 보고 찾아서, 그런 꼭 큰 그렇게 건물을 짓고 그까지 아니더라도 어떤 행사를 하든지 어쨌든 중소기업, 작은 업체들까지도 나름대로 홍보할 수 있고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여수 수산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 또 일으킬 수 있다. 그건 간단하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수산업 법만 제대로 지키고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법을 지키면서 원칙만 지키면은 바로 살아날 수 있다. 그 이유는 지금 여기 이 선이 제주도를 비롯해서 전라남북도 제주도까지 이 에워싸고 있는 여기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황금어장이고 또 어류 산란장이고 동면장이고 또는 회유장입니다. 이 황금어장이 우리가 한 5, 60년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키지 못한 증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점으로 나타나 있는 이게 이 어장, 이 금지구역 안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규정해 놓은 곳에 저인망업들, 즉 밑바닥까지 끌어서 어족 자원을 고갈케 하는 업들, 그 업종들이 주로 경남 부산에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전남업자들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업을 여기서 조업하도록 방치했기 때문에 수산 자원이 고갈이 돼가지고 여수의 수산은 다운되고 다른 통영이나 마산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는 업됐습니다. 여수 수산이 이렇게 그 몰락된 원인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법과 질서만 제대로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수산업법을 엄수하도록 하고 또 법을 위반한 자는 당연히 벌 받을 줄 알고, 지금까지 무엇이 제일 문제였었냐면은 당연히 처벌할 수 있는 규정에 해당됐는데 또 관대하게 더 가볍게 수산자원 보령으로 벌을 받게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다시 불법업을 하도록 하는 게 꼭 짜고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와 뜻을 같이 해가지고 이 불법업을 발본색원하고 원칙을 지키면은 우리는 바로 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 속에 우리 여수